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주장으로 데뷔했습니다. 소문만 무성하던 퇴출설에 대해 콤파니 감독이 절대적인 지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명예로운 완장이었던 건데요. 프리시즌 친선 경기를 이어온 뮌헨은 FC 로타흐 에게른 팀과의 친선 경기에서 14대1의 대승을 거두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김민재는 여기서 후반전에 출전해 주장 완장을 달고 경기에 임했는데요. 지난 여름 뮌헨 입단 이후 친선 경기지만 처음으로 주장 완장을 달고 경기를 소화한 겁니다. 물론 의미 부여할 것 없다며 평가절하하는 억가들도 있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이런 주장 완장은 결국 감독이 김민재 선수에게 어떤 특별한 리더십 역할을 부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김민재 선수에게 여러모로 의미 있는 기회이기도 했는데요. 먼저 지난 시즌 굴욕적으로 김민재를 주전 경쟁에서 밀어낸 다이어가 연달아 실수하며 상대 공격수에게 만일골을 내준 한 골이 유일한 실점이었다는 점입니다. 수비수 출신 콤파니 감독이 계속해서 원점에서 주전 경쟁을 펼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다이어의 이런 실책은 반대로 김민재 선수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김민재 선수가 새로 영입된 일본인 이토 히로키와 호흡을 맞추며 실수 없이 무실점으로 틀어막는 데 성공할 정도로 리더십과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한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미 이전부터 괴물이 돌아왔다며 콤파니 감독과 독일 현지 매체로부터 칭찬을 받아왔기 때문에 더 값진 증명의 시간이기도 했고요. 실제로 독일 매체 티자트는 뮌헨 주전 센터백 김민재는 프리시즌 훈련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이며 다가오는 시즌의 선발 베스트 11 자리를 따놓았다. 훈련 세션을 정기적으로 면밀하게 관찰하는 담당자들은 현재 김민재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뮌헨 내에선 배고픈 수비 괴물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게다가 김민재는 더 건강해 보이고 뮌헨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인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죠. 새 팀으로 떠나기보다 뮌헨은 아마 주전 경쟁을 치르기로 마음먹은 김민재 선수에 대한 콤파니 감독의 지지도 상당한 것 같은데요. 한국을 찾아 우리 팬들의 기운을 가득 받아갈 김민재 선수에 대한 감독과 현지 언론의 말말말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대 가득 안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고요. 잠시 저의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시즌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수십 년 만에 1등 자리를 놓친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트로피 하나 없는 한 해를 보냈거든요. 결국 원인은 선수단의 불화였습니다. 세계 정상급의 선수들을 모아두고 제대로 된 팀워크를 발휘하기 어려운 이른바 잉글랜드 암세포가 전이됐거든요. 물론 케인과 다이어 두 사람에게만 그 원인을 100%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편을 가르고 감독을 매수하고 자기 마음에 들거나 섭외해야 하는 세력과는 골프장 라운딩을 하며 정치질을 했던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됐죠. 쉽게 말해서 물을 흐린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콤파니 감독 부임은 판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부임과 동시에 현 선수단 정리, 즉 구조조정부터 시작합니다. 독일 현지 스카이 스포츠 플레텐베르크 기자는 콤파니 감독의 살생부를 발표합니다. 뮌헨은 만인 영입을 앞둔 만큼 기존 선수들 정리도 시급하다. 적절한 제안이 들어오면 팀을 떠날 수 있도록 결정난 방출 대상 선수들이 있다. 이미 콤파니 감독이 방출을 통보한 상태고 총 6명일 것이다. 처음 이 발언을 들었을 때는 살짝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우리 김민재 선수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다행히 그리고 당연하게도 김민재 선수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기자는 더 리흐트, 키미히, 고레츠카 등 6명의 이름을 말했는데요. 뒤이은 발언이 재밌습니다. 다이어는 워낙 몸값이 싸서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콤파니 감독은 다이어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당장 그의 오른팔로 주전을 꿰찼던 더 리흐트를 방출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이어의 숨통을 조일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즉 다이어가 실제로 혼자 뛸 때는 문제가 많고 잘하지도 못하는데 짝 하나 잘 찾아서 잘하는 것처럼 포장됐다는 비판이었는데요.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 역시 독일 현지에서 나온 소식에 살을 붙입니다. 뱅상 콤파니 감독의 베스트 11이 정리되고 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중반까지 팀을 지배했다. 그에게 다시 기회가 갈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하며 김민재의 화려한 부활을 예고했죠. 그리고 뮌헨 부임 두어 달이 지난 콤파니 감독은 다음 시즌 수비진 주전 경쟁을 어느 정도 정리한 것 같습니다. 부임 기자회견에서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자기 스스로도 뛰쳐나가며 공격에 적극적인 가담을 했던 콤파니 감독이었기에 나름대로 김민재 선수에게 희소식이 오지 않을까 기대도 했는데요. 역시나 기대처럼 김민재 선수에게 많은 기회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이어의 파트너로 점찍혀 김민재를 밀어냈던 더 리흐트도 어디로든 떠나보낼 것이라는 통보를 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김민재 선수가 가만히 있다가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받을 것이란 확신이 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 팬들에게 눈엣 가시인 다이어를 밀어내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기회를 얻을 판이 짜이고 있다는 것이죠. 당장 주장 완장을 찾다는 사실만으로도 달라진 위상을 대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지 언론 역시 김민재의 잔류와 붙박이 주전으로서의 입지를 예고합니다. 케인과 다이어, 노이어 모두 두렵지 않다.
선수단 기강 잡는 일 자신 있다라며 출사표를 던진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감독일 것이란 이야기가 골자였는데요. 다시 말해 현역 시절 김민재 스타일로 수비수를 했던 콤파니 감독이 새로 왔기 때문에 김민재는 든든한 우군을 얻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이는 냉정하게 말해서 희망찬 낙관론이긴 합니다. 콤 감독에게 김민재는 그저 수비 스쿼드에서 주전 경쟁을 펼치는 센터백 자원일 뿐일 수 있거든요. 당연히 특별히 더 총애하거나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앞서 콤 감독의 부임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콤파니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수비수에 대해 대단히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듯도 밝혔습니다. 당연히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도 김민재는 여전히 새로운 주전 경쟁을 펼쳐야 할 겁니다. 다시 말해 예전의 폼과 집중력을 되살려 스스로 일어서야만 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팬들은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에게 제대로 된 기회와 격려가 없었던 투엘 감독의 선수 저격 때문에 김민재가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을 뿐 김민재의 실력 자체가 거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민재는 작년 세리에 A 나폴리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특급 센터백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김민재는 폼이 절정에 올라 있었고 마침 나폴리의 수비 전술도 김민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골키퍼와 김민재만 남겨둔 9명의 선수가 중앙선 위로 올라가 적극적으로 골을 때리는 닭공 전략이 펼쳐지기도 했죠. 스팔레티 감독처럼 우리 콤파니 감독도 김민재의 이런 가능성과 공격성을 이해하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 덕분에 김민재가 이끈 나폴리는 33년 만에 세리에 우승을 차지했고 김민재도 이태리 올해의 수비수상을 수상한 것은 물론이고 발롱도르 후보에까지 올랐던 것이죠. 김민재가 무슨 화두 쳐서 이런 명예를 따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지난 시즌 초반에도 미넨에서 발군의 실력을 뽐냈습니다. 투엘 전 감독의 지지를 받으며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했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균열의 틈이 나타났습니다. 투엘 전 감독이 원하는 수비 방향과 김민재의 스타일이 갑자기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시즌 초반에는 피지컬과 폼으로 이 간극을 메우며 큰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러나 아시안컵 소집과 K대 스폰서를 받은 다이어의 이적을 시작으로 갑자기 투엘의 미움을 받는 선수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제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콤파니 감독도 자신이 추구하는 수비 전술의 방향성이 선명한 인물입니다. 본인 스스로 월드클래스 센터백 출신이기 때문에 수비수들에게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요구하죠. 김민재뿐만 아니라 다른 수비 자원들 모두 똑같은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테스트를 받았던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콤파니는 이제 김민재 스타일에 대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또 뛰어나가 공격에 가담하는 기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주문했는데 다행히 김민재가 프리시즌에서 이런 감독의 주문을 정확히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결론이었습니다. 콤파니 감독은 공격 축구를 외치는 인물이고 김민재 선수는 분명 현재 미넨 센터백 중 가장 공격적이니까요. 발도 빨라 뒷공간을 커버할 능력도 갖췄죠. 물론 다이아는 일찍이 이런 흐름의 불맨소리를 늘어놓으며 자신의 붙박이 주전 자리를 위해 수를 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현지 언론은 최근 소식을 전하는 중 다이아와 케인이 콤파니 감독에게 주말 골프 라운딩 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뉴스를 내기도 했거든요. 그들의 전형적인 매수 작전인데요. 콤파니 감독의 단호하고 냉철한 성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죠. 1986년생으로 올해 38살에 불과한 콤파니는 17살인 2003년 자국 명문팀인 안더레헤트를 통해 프로팀에 입문했습니다. 당시 같은 팀이었던 설기현 감독이 어린 나이에도 연습 경기 때 같은 팀 공격수들이 뚫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그래도 나를 참 잘 따르고 좋은 친구였다고 할 정도로 한국과도 인연이 있는 선수인데요. 비록 감독으로는 경력이 많진 않지만 미넨 못지않게 큰 구단인 맨시티에서 엄청난 구단 성장의 역사를 본 참 증인이기 때문에 미넨에서도 그런 경력을 살리며 동시에 자신의 특기인 공격적인 센터백으로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김민재는 팀의 공격적인 스타일과 함께 적극적인 전진 수비, 확실한 뒷공간 커버로 경기장을 지배하는 확실한 수비력을 선보일 판이 깔끔하게 깔리고 있습니다. 경기 중 자신감을 갖고 머뭇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뛰어나가야만 합니다. 운동 경기는 기세인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내면의 힘과 체력의 힘을 키우면 본래 실력 발휘는 금방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